안녕하세요. 백세살롱입니다. 요즘 날씨 많이 추우시죠? 벌써 거의 2주 동안 한파가 몰아치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 건강 잘 챙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리의 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었는데 요즘엔 왠지 가볍게 넘기는 것 같다는 느낌.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내 말을 듣다가 슬쩍 자리를 뜨거나 친구들 모임에서도 내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 어르신들 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똑같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떤 분은 말 한마디 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숙연해지고 어떤 분은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 고민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바로 말투였어요. 옷이나 명품이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품격을 결정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쓰는 빈티나는 말버릇 5가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혹시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적 있는데 하시더라도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말버릇은 모든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 끌고 가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많이 달았대.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빈티나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이고, 그거야 뭐. 나는 무릎은 물론이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 나 때는 말이야. 젊었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온몸이 성하는 데가 없어. 상대방은 자기 무릎 이야기를 했는데 순식간에 내 온몸 이야기로 바뀌어 버렸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점점 당신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럼 품격 있는 대답은 어떤 걸까요? 아이고, 그래? 무릎이 얼마나 아팠겠어.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었겠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내 이야기는 그 다음입니다. 상대가 충분히 이야기를 마친 후에 사실 나도 무릎이 좀 불편해서 내 심정을 잘 알아 라고 공감을 표현하는 거죠.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입이 하나, 귀가 둘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경청은 늘려야 합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이에요. 두 번째 말버릇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나를 높이려는 말투입니다. 이건 참 조심해야 해요. 우리도 모르게 하기 쉬운 말이거든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것도 모르냐. 내가 네 나이 때는 벌써 다 해냈어 같은 말들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은 마음속으로 이미 당신을 꼰대로 분류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고 자식들도 훌륭하게 키우신 분이에요. 근데 모임만 나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요즘 애들은 다 물려받고 시작하니까 고생을 모르지. 물론 그분의 노고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젊은 세대는 우리도 나름대로 힘든데 하면서 상처를 받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조차 저 사람은 또 자기 자랑이네 하면서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품격 있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참 어려웠는데 요즘 세대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겠구나. 뭐가 제일 힘드니? 이렇게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의 어려움에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혹은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내가 네 나이 때는 이미 다 했어가 아니라 나도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다 자산이 되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깎아내리기가 아니라 격려하는 방향으로요.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높이려 남을 낮추지 말라. 진정한 높이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말버릇은 불평과 푸념만 늘어놓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나이가 들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도 살기 팍팍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꾸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허리야.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싼지,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 세상이 각박해져서 이런 말만 나오면 사람들은 당신 곁을 조용히 떠나갑니다. 같이 있으면 기운이 빠지거든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한 어르신을 뵈러 갔는데 1시간 내내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이 전부 불평이었어요. 건강, 돈, 자식, 세상, 뭐 하나 만족스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다음번에 그분을 뵙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물론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건 필요해요. 그게 인간관계니까요. 하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불평만 쏟아내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 되어버려요. 품격 있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하되 그 안에서도 작은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요즘 무릎이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산책은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물가가 많이 올랐지만 우리 때보다는 그래도 먹을 것이 풍족하니 감사하지. 자식들이 바쁘긴 하지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 그걸로 좋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이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긍정적인 기운이 전해지거든요. 네 번째 말버릇은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는 말투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시절에는 이런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 한두 번은 좋아요. 추억을 나누는 건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매번 과거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현재를 살고 있지 않구나. 과거에 갇혀 있구나.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회사에서 꽤 높은 직책을 맡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은퇴하신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만날 때마다 그때 이야기만 하세요. 내가 부장 때는 말이야. 우리 회사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될 정도였어. 처음 몇 번은 대단하셨네요 하고 들어드렸는데 10번, 20번 같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지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분이 지금의 삶에서는 기쁨을 찾지 못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품격 있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할 때도 거기서 얻은 지혜를 현재와 연결하는 거예요. 나도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이렇게 과거를 현재의 교훈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이 되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재를 살아가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취미를 시작했어. 최근에 이런 걸 배우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저분은 여전히 성장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존경하게 되거든요. 마지막 5번째 말버릇은 조언인 척하며 참견하는 습관입니다. 이게 제일 조심해야 하는 말버릇이에요. 우리는 선의로 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은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살아본 사람이니까 아는데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해. 이런 식의 말들이에요. 특히 자식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그 직장 관두면 안 돼.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물론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런 말을 계속하면 자식들은 점점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데 항상 부모가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품격 있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조언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은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당신은 간섭하는 사람이 아니라 든든한 조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조언을 하고 싶을 때는 먼저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좀 이야기해도 될까? 내 경험상으로는 이런데 참고만 해줄래? 이렇게 말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훨씬 부드럽게 전달됩니다.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5가지 말버릇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대화를 자기 이야기로 끌고 가는 습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나를 높이려는 말투. 불평과 푸념만 늘어놓는 습관.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하는 말투. 조언인 척하며 참견하는 습관. 이 5가지 중에서 혹시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싶은 게 있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중요한 건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면 되는 겁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차도 말 한마디가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반대로 소박한 차림이어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빛나게 할 수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꿔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이 말그릇입니다. 말그릇이 크면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고 존중받고 사랑받습니다. 그게 진짜 품격 있는 노년이에요.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로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기. 불평하고 싶을 때 그 안에서도 감사한 것 하나 찾아보기. 조언하고 싶을 때 먼저 질문으로 물어보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은 품격 있는 어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 죽어도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0세 살롱은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품격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